음, 4강 자동 제어계의 시간 영역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번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에 비례 제어와 적분 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제어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실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이 있으면은 이 정도의 목표치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탱크에 물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셋포인트 값이에요. 목표 값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밸브를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밸브가 그러니까 갑자기 확 열리잖아요. 밸브가 그러니까 구성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쪽이 열리거나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밸브를 아예 열면은 물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러니까 확 열리거나 확 닫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비례제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P 값을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벨이 그러니까 요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하면은 P 값이 크면 클수록 밸브가 그러니까 확 열리는 정도가 확 열려요. P 값이 작으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P 값이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밸브가 동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탱크의 레벨이라 치면은 탱크의 높이라 치면은 밸브가 너무 확 열리면은 이 목표치를 따라가서 또 확 닫혀요. 그리고 또 이 목표치를 따라가서 또 확 열리고 확 닫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잔류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류 편차가 그러니까 P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잔류 편차가 커지고 그러니까 잔류 편차가 그러니까 비례제어 P값에 따라서 잔류 편차가 그러니까 P값이 커질수록 잔류 편차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오프셋인데요. 잠깐. 여기가 그러니까 오프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슈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잔류 편차가 그러니까 좀 이 밑에서 잔류 편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적분 제어는 그러니까 이 밸브가 그러니까 확 열렸다 잠깐만요. 셋 포인트가 그러니까 여기가 탱크의 레벨 높이의 목표라 치면은 이게 그러니까 확 열리고 확 닫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그러니까 오차가 생긴 거 이거를 적분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목표값을 최종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적분 제어고요. 적분 제어는 그러니까 잔류 편차 또는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오차를 줄이거나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러니까 PID 튜닝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PI 튜닝을 많이 쓰지 PI 튜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도 그러니까 PI가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고요. 그 2번으로 그러니까 과도응답 관련해가지고 과도응답 그래프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아래에서 그러니까 빨간색 글씨랑 의미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YT 값이 있고 이게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탱크의 레벨이고 이 탱크의 레벨에 그러니까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밸브를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연 시간이라고 이 목표치가 1이면은 이 목표치의 50%에 도달하는 시간 있잖아요. 50% 도달한 시간이 지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상승 시간은 10에서 90%까지 소요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 10%에서
90%까지. 이때 걸리는 시간이 상승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정정 시간은 여기 에러 있잖아요. 여기 이게 목표치고,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실제 값, 목표치보다, 그러니까 실제 값보다,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좀 작잖아요. 요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 들어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정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정 시간, 여기, 이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 5%, 여기를 마이너스 5%라면은, 요 시간 내에, 이 시간 내에 들어온 때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정정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오버슈트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편차. 그러니까 그 입력, 그 목표치 있잖아요. 목표치가 일값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출력의 사이에 이 출력이 그러니까 여기 요런 게 오버슈트예요. 옵셋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맨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오버슈트가 가장 큰 값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나중에 가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2의 오버슈트. 여기가 최대 오버슈트고요. 감세 B는 그러니까 처음 오버슈트 대비해서 두 번째 오버슈트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줄었냐 이게 그 감세 B예요. 그래서 최대 오버슈트분의 그 제2 오버슈트고요. 예를 들면 최대 오버슈트가 오고 제2 오버슈트가 뭐 사라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최대 오버슈트가 100이고 제2 오버슈트도 100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혀 그러니까 감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최대 오버슈트가 100이고 최소 오버슈트가 10이면은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2 오버슈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감쇄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좋아요. 목표치에 그러니까 그 더 빨리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과도 응답 특성 관련해서 그 입력에 따른 응답 특성인데요. 그 입력이 예를 들면 임펄스예요. 임펄스면은 그러니까 출력은 임펄스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임펄스를 입력했을 때 전달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나가니까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입력이 단위 계단 그러니까 인디셜 이러면은 출력은 그러니까 인디셜 응답이에요. 단위 계단이랑 인디셜은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단위 계단은 그러니까 앞전에 그러니까 배우셨잖아요. 그 여기 0에서 0까지 그러니까 0이 있다가 여기서 1로 그러니까 가는 게 이게 단위 계단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같은 말이 그러니까 인디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CT 값, 이 출력 값을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라플라스 변화를 해서 역으로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시만요. 이 식을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역으로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 CT가 그러니까 구해집니다. 아까 그러니까 예전에 라플라스 변화에 대해 배웠잖아요. 이 라플라스 변화를 그러니까 배운 이유는 그 식을 굉장히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를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CT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응답과 전달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결과값 CS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CS를 역 라플라스 변환해 CT를 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를 보면은 입력이 단위 계단이래요. 그러니까 인디셜이죠. 그럼 출력 응답은 그러니까 인디셜 응답이에요. 단위 계단 입력 신호예요. 그러니까 인디셜 응답이 되겠죠. 응답, 과도 응답. 그 라플라스 변화에서 그러니까 푸는 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에 그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값 CS는 1 곱하기 전달함수 이렇게 돼서 이 CT 임펄스 응답 즉 CT는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디셜 응답, 단위 계단 응답. 이거는 그 UT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S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라플라스 변화를 해가지고 CT를 구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그러니까 S분의 1 플러스 1이래요. 거기에 임펄스 응답 CT를 구하래요. 근데 참고로 그 역 라플라스 변환을 저희가 그러니까 그 역 라플라스 변환까지 그러니까 외우려면 힘드니까 그 문제의 예시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함수 입력이잖아요. 이건 S분의 1이잖아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과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은 1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은 일단 1이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CT는 그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는데 여기 문제 예시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걸 찾는 게 그러니까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CT가 1이 그러니까 단위 계단함수일 때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t잖아요.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거는 A 2의 마이너스 t인데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1분의 A가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3번으로 1차, 2차 지연 제어계가 있는데요. 1차 지연계의 인디셜 응답은 그냥 이걸로 암기를 하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명은 좀 적어놨는데 이해하실 분은 이 설명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공식만 암기하세요. 그냥 1차 지연계의 인디셜 응답 하면은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냥 기억하시고요. 2차 지역의 인디셜 응답은 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인데 요 최종적으로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제역의 인디셜 응답 이거는 이 식을 암기하시면 되고요. 특성방정식이라고 MS의 분모가 요 분모값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영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W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은 0. 요 값이 되는 게 특성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방정식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감소율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n은 고유 주파수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근해 공식이나 뭐 다른 거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식과 그다음에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소율과 고유 주파수 요거 두 개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감소율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감소율이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소율이 0보다 0이다. 그럼 임계 안정이다. 그리고 감소율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안정이다. 감소율이 1이면 안정, 뭐 부족, 임계제동.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 발산, 무제동, 부족제동, 임계제동, 과제동 이거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감소율이 그러니까 1보다 그러니까 감소율이 클 경우에 과제동이다. 안정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 식을 좀 근해 공식 요 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허수축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수축이 될 거고 이게 실수축이 되는데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드렸는데 허수축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여, 왼쪽이 안정이고 오른쪽이 불안정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이게 실수축의 그러니까 값이 되는데 이 감쇄열이 그러니까 0보다 작게 되면은 이 전체가 플러스가 돼서 여기 그 이쪽에 플러스에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있는 거고요. 감쇄율이 0이다. 감쇄율이 감쇄율이 0이면은 실수축 그 여기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임계 안정이 돼요. 그리고 감쇄율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이 실수축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축에 어딘가 있으면은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달함수가 이럴 땐 과도응답 특성 관련해 가지고 분모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형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s제곱 4 플러스 4s 플러스 1 있잖아요. 이거를 그 3으로 다 나누세요. 그럼 s제곱 플러스 3분의 4s 플러스 3분의 1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형을 하면 이런 식 타입으로 이 식을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s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s 플러스 루트 3분의 1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메가 있잖아요. 오메가는 루트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는 그 루트 3이니까 1.7xx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은 위에서 그 감쇄율이 1보다 클 경우에 과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은 그 과제동 4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 상태 편차, 그러니까 여기 정상 편차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 편차,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상 상태 편차가 나오고 단위 계단 함수가 나온다. 여기 단위 계단 입력, 단위 계단 입력이 나오고 정상 상태 입력이 정상 상태 편차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 상태 편차를 구하라. 근데 입력이 단위 계단이다 하면은 그 정상 위치 편차는 그 리미트 잠깐만요. ESS는 1 플러스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GS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S가 0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정상 상태 위치 편차는 1 플러스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5 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S가 0으로 가면은 분모가 한없이 작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0값으로 가요, 거의. 그러면 0분의 그러니까 5는 이건 무한대가 되잖아요. 무한대.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 정상편차와 그 그러니까 단위계단 함수 이게 나올 때 정상상태 편차는 하면은 그러니까 예, 요 식을 기억하시고요. 그 정상 속도 편차,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정상 위치 편차라고 하고요. 그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 요 리미트 s분의 1 gs 이거는 위치 편차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 속도 편차 ESS는 입력이 경사함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경사함수, 램프함수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상 편차를 구하라 또는 정상 속도 편차를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식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 편차를 구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입력이 램프 함수 또는 단위
그 단위 속도 함수, 경사 함수 이렇게 나오면은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0분의 1 요 식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s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0, 0 넣으면 2분의 10이 돼요. 여기 0, 0 넣으면 2분의 10이 돼서 그러니까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 그 2를 곱하면은 0.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기 요 값이 그러니까 속도 편차 상수가 돼요. 여기 요 값이 분모에 있는 이 값이 그러니까 속도 편차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 가속도 편차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입력이 그러니까 포물선 함수인데요. 요 식이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포물선 함수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 편차를 구하라 하면은 요 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거는 가속도 편차 상수입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잔류 편차가 있는 지역이래요. 잔류 편차는 그 비례 지역이죠. P. 잔류 편차 또는 정상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목표치보다 요런 잔류 편차, 그러니까 정상치와 다른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분 제어, 네, 적분 제어를 그러니까 사용하죠. 그리고 과도 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 제어기의 과도 응답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는데 상승 시간은 최종값에 그러니까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소요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강의에서 맞는 것만 강의에서 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전체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지금 강의를 좀 했어요. 제역의 과도 감쇄비. 감쇄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최대 오버슈트분의 그러니까 2차 오버슈트.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 계단 입력 신호에 대한 과도 응답. 그러니까 단위 계단 응답. 그러니까 인디셜 응답. 단위 계단이니까 인디셜이잖아요.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거의 단위 임펄스 응답. 임펄스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입력이 RS고 GS를 거쳐서 CS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입력이 1이에요. 1 곱하기 GS는 CS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CS가 그러니까 즉 GS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GS는 그러니까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을 S분의 A 플러스 S제곱분의 B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C 이렇게 그러니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S제곱 S 플러스 1분의 1로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은 A S 잠깐만요. A S 플러스 1 플러스 B S 플러스 1 플러스 C S 제곱이 되고 S제곱 S 플러스 1분의 S제곱으로만 볼게요 일단. 그럼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가 있잖아요. 그리고 S로 묶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돼요. 상수값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위에 상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B가 1이 됩니다. B가 1이 되는데 여기에 S가 그러니까 S제곱이나 S 값이 없어요.
그럼 0이란 소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c 있잖아요. c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써보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s분의 1이고 s제곱분의 b s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그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여기 예시 있잖아요. 이 예시 값을 라플라스 변화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있잖아요. 1을 라플라스 변화를 s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t 있잖아요.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 있죠. 2의 마이너스 t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요거랑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도 돼요, 막말로.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그 s분의 1 있잖아요. 여기 s분의 1. s분의 1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ct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s제곱분의 1은 잠깐만요. 여기 s제곱분의 t를 라플라스 변환 s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 t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t 그리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t를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이잖아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해서 여기 상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걸 먼저 좀 찾아보면은 요거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 t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것도 t 마이너스 1이고 그럼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를 찾으면은 답은 3번이 됩니다. 67번으로 넘어가면은 감세율이 감마가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과도응답 특성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러니까 했죠. 네, 발산이 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과도응답 특성 방정식 요거에 그러니까 뭐 근이 뭐 이거라고 하는데 감수비가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부적제동이죠. 그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뭐 이럴 때 고유 주파수와 감소율 이건 어떻게 하라고 했죠? 4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인데 이거를 식을 변형을 시켜요. 그럼 s제곱 플러스 4분의 1 s 플러스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곱으로 온가 일단 나타내 보면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s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2분의 1이 제곱이 되니까 s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뭐 그 감소율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2분의 1 값이 있겠죠? wn이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값을 곱해야지 여기 4분의 1이 되면 2분의 1, 2와 2분의 1 곱하면은 그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감소율이 되고 2분의 1이 고유주파수가 됩니다. 그럼 고유주파수는 지금 0.5고 감소율은 그러니까 0.25잖아요. 그래서 그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에서 일단 그러니까 그 단위 램프 입력이고 그러니까 정상 편차가 0.01이래요. 그러면은 단위 입력이랑 그러니까 정상 상태 오차, 그러니까 정상 편차가 0.01이면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는 0.01 이런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을 그러니까 써보면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여기서 그러니까 gs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gsk 곱하기
1 플러스 0.2S분의 0.1S 잠깐만요. 1 플러스 0.1S 곱하기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20 요 값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S 약분되고 S에 0 값을 넣어요. 그러면 K 곱하기 여기 0 값을 넣으면 이거 사라지죠. 그럼 1 그리고 0 값을 넣으면 요거는 10이 되죠. 이게 0값 0값 되고 2분의 20이 돼서 10분의 1 이 값이 그러니까 0.01이래요. 그러면은 분모가 100이 돼야 되잖아요. 요 값이. 그럼 K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속도 편차 상수 KB를 구하래요. 속도 편차. 속도 편차 그러니까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편차 상수가 뭐라고 했어요? 밑에 그러니까 분모 값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S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S가 그러니까 약분이 되고 S가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0, 0, 0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그 속도 편차 상수는 그러니까 분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 2를 찾으면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는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를 구하래요. 단위 계단에 대한 입력을 정상 편차.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1 플러스 GS가 그러니까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잠깐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S를 0으로 넣으면 0, 0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3이고 그 위에 분자는 1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 밑에 거는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동영상 강의 중에 그 정지를 누르시고 필기를 하시면서 그 암기 관련 그걸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암기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지하시고 그러니까 적으시면 돼요. 암기하실 거 이건. 잠시만요. 이거랑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